네, 이번에 이제 사관학교하고 경찰대 국어를 맡게 된 박평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저 먼저 진행은 이제 사관학교 출제 경향하고 학습 대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사관학교 국어는 문항수가 30문항인데 20문항에 이제 3점짜리, 그 다음에 10문항 이제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시험하고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바뀐 거는 뭐냐면, 그전에는 화작문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는 화법과 작문, 그 다음 언어와 매체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선택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선택 과목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똑같이 이전에 선택 과목 이전 상황에서는 뭐냐면 11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 문법까지 포함해서 나왔었는데 작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관학교 시험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좀 편해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0문항을 보는데 시험 시간을 보세요. 50분이거든요. 마킹하는 거 몇 분 빼고 나면 거의 숨 쉬지 않고 봐야 돼요. 저도 이제 이게 이제 사관학교 시험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시험을 보는데 작년에 본 친구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거를 지금 몇 면이냐면 21면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화법과 작문, 문법에 들어갔을 때 24면을 제가 만들었어요. 26면 정도를. 근데 24면인데 그 당시에는 80분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50분에 이걸 푼다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뻑뻑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숨 돌릴 시간도 없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요 선택 과목도 없어지고 좀 이제 뭐 독서하고 문학만 나오니까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판단해서 문제에 대한 경로를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만만치 않아졌다. 저도 어제 시험 보는데 다시 한번 봤어요. 어느 정도 느낌이 있을 수 있는지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제가 풀 때 저도 마지막에 넣을 때 가로로 푼 것도 되게 많아요. 이거 뭐냐면 생각 안 하고 이거 실수밖에 없다. 쳐내가지고 가슴을 쓸어냈단 말이에요. 나중에 채점할 때 맞았을까 이렇게.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출제 범위는 독서하고 문학을 보고 선택 과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은 과거 사관학교 기출문항의 경향을 유지했다고 제가 썼는데, 이유가 뭐냐면 초기 사관학교 기출문항과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융복합이라고 해서 가나 지문 2개 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짧게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0분 동안에 8개의 지문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길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 뭐냐면,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이제 뭐 자료 같은 경우도 다시 대폭 수정을 해야 돼요. 긴 거는 좀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8개의 지문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했을 때 일단 기출 문제 경향은 유지됐다. 근데 생각보다 초기의 상황하고 유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과 동일한 지문과 문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관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전부 다 시험을 보게 하고 그리고 문제를 줘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수능과 유사하고 그리고 수능의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해볼 만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융복합 지문과 긴 지문은 출제되지 않고요. 되도록 많이 좀 짧아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낼 수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거 뭐냐면 고난이도 문제가 다소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아주 고난이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냐면 이게 많아지게 되면 이 시간 내에 커버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진 대신 뭐냐면 고난이도를 줄이고 중간 난이도를 상당히 높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국어를 엑설런트하게 잘하는 친구들한테보다는 뭐냐면 이 중간 정도 조금 잘하는 친구, 조금 준비를 조금 했던 친구들한테는 기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평소 그냥 수능 보듯이, 그러니까 특별한 생각 없이 가게 되면 어때요?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돼요. 자, 넘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능하고 시험지가 달라요, 선생님들. 두 수능하고 왜 다르냐면,
수능 같은 게 이렇게 면을 나눠서 A3 용지에다가 이렇게 내면이 돼요. 상당히 커요. 근데 요거는 이 스타일을 계속 유지해요. 그래서 이걸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관학교에서는 어때요? 올해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부터 여기다가 이제 애들한테 만져줄 때 힘들어도 여기다 중철을 다 해줬어요. 스테이프를 찍어줬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스테이프를 풀어서 이렇게 시험 보라 그랬어요. 왜냐면 넘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근데 이게 부정행위로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시켰거든요, 옛날에. 그 애들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봤어요, 사실. 몇 년 전에 할 때 이게 넘기는 거 복잡하고 이게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옆에서 같이 봐라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서 다 이렇게 했나 봐요. 시험도 잘 봤고 사실은. 재작년부터인가 여기서 사관학교에서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은 시험지 형태는 이 형태로 나온다는 거. 기존의 형태처럼 어때요? 이 수능 문제 봤던 6월, 9월 모의평가처럼 그렇게 준비했다가 시험 보러 가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글씨 졸라 크거든요. 미안합니다. 글씨 커요. 그리고 A4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넘기는 거 익숙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어요. 정보를 바로 왼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넘겼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형식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때요? 이거 중철 호치케스 빼고 이렇게 하는 거 부정행위니까 못하게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출제 영역을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건 문학 지문에 어때요? 4개가 나오는데 기존 영역을 그대로 보여줘요. 현대소설, 현대시, 고전소설, 고전시가. 옛날에 이제 극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었는데 특별한 상황이 없다라면 이 네 영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영역 자체에 나와 있는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것과 그 다음에 낯선 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송기숙의 작품 같은 굉장히 낯선 작품 학생들한테 두 번째 고목이나 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시남정기는 굉장히 익숙한 작품이죠. 그 다음에 성산별고는 익숙하긴 한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 텍스트 자체를 뭐냐면 낯선 것과 그 다음에 익숙한 것을 좀 적절하게 배치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험 자체를 그냥 어때요? 만만하게 보고 그냥 덤비게 되면 물론 답을 맞출 수는 있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고득점 못해요, 그러면. 준비돼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 형식의 문제 자체가 수능 문제처럼 보이지만 수능과 약간의 어때요? 갭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지 형태를 가지고서 연습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문제 자체가 수능에서는 굉장히 고난도 사고를 요구한다면 어때요? 여기서는 중간 정도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의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라기보다는 수능의 한 80%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가 이제 그 4개의 섹션이 나오는데, 인문, 예술, 기술, 사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콜링우드의 상상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냐면 이전에 한 6, 7년 전에 이 사관학교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EBS에서도 언급이 됐었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익숙한 소재들을 자꾸 활용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관학교에 한 10개년 정도는 어때요?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가시는 게 일단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런 형태로 실전 문제를 연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하는 게 좋냐? 일단은 올해 나온 수능 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을 연습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낯선 작품도 많고 그리고 오히려 문제 풀 때는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병행하는 게 가능해요. 병행하는 게 가능한데 병행한다라고 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준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업은 그냥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를 위해서 공부를 또 따로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기 나와 있는 성산병원이나 몽송 이런 게 나오는데 이 고전시가나 고전수필이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많이 연습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지문을 완벽하게 다 해석해가지고 풀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이 한 8주 정도, 그러니까 제가 4주하고 좀 쉬었다가 또 4주 하는데 이 8주의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지금 모르는 모든 고전시를 알려달라, 현대시를 알려달라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사실. 알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텍스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핵심만 꼭꼭 집어서 일단은 답을 찾아갈 거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항문할 생각이 없어요.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실전적으로 지금 실전 자체를 저기서 사관학교 진행하는 것도 기출문제 하면서 1시간은 실전을 할 거예요, 사실은. 실전 문제를 만들어서 주고서 그걸 그 시간에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4번 하기엔 조금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시간에 좀 압박감을 느끼고 풀어보고 연습하는 거, 이걸 좀 같이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최소한 사관학교 가려고 하는 친구는 1학년, 2학년이나 이때 생각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풀어봤어요, 사실은.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숙제로 주고 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포인트로 경로를 찾아갈 것인지, 그리고 내가 본 거, 네가 본 거, 이게 확인해 보는 거, 여기다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제를 바로 들어가서 연습해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수능과 유사한 문제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단 수업 열심히 듣고 주말엔 어때요? 또 사관학교를 위한 연습을 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생산 문학 작품의 영역별 햇별 비비키기인데 이건 일단 이제 올해 나오는 이제 수능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연습해 보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도 같이 경로를 같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때요? 이게 이 찾아가는 경로를 어때요? 같이 자꾸 공유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법을 좀 중점으로 볼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조적 파악 연습이라고 했는데 이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제 문제 풀면서 이런 지문들이 있어요. 뭐 양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 표시된 게 몇 개 없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단락이 한 5개 되는데 접속사 몇 개 표시하고 키워드 잡고 그러면 거저 먹을 수 있는 거 2개. 그 다음에 하나 적용하는 거 나오면 어때요? 하나 치면서 요거 밑에 하니까 어때요? 그 다음 답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로를 자기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거다. 그 지문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파악 연습하는 거, 이걸 좀 중점적으로 할 거다. 그리고 생각보다 수능에 나와 있는 지문 자체의 어떤 그 복잡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아이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좀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엑셀런트한 그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그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게 풀어가는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좀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5번째, 4번째 얘기하는 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효과 선택지.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는 바로 사관학교 기출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능 문제는 뭐 굉장히 어때요? 복잡한 사고를 어느 정도 요구하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사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하고 어때요? 이 선택지 이런 걸 굉장히 익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별표를 쳐놔야 돼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 해결하는 능력.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맞건 틀리건 일단 뭐냐면 판단을 빨리 내리는 거.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 판단력 장애가 생기거나 어때요? 이거 어쩔 거야 저쩔 거야 그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끝나요. 50분 정말 빨라요. 생각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 벌써 상당히 시간 지났죠. 벌써 이제 나눠주고 벌써 거둘 시간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형태든지 어때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같이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빡빡한 시간 내에서 해결하는 거. 요걸 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출 나와 있는 거 계속 반복해야 돼요. 나 이거 알았어? 풀었어? 이게 아니라 그 반복을 통해서 뭐냐면 해결 경로를 계속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찍어도 맞아요. 요거 연습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출도 하지만 실전 문제 바로 한다라고 그랬죠? 요거 하면서 바로 이 시간의 압박을 극복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시간의 압박을 극복하는 거 이게 사관학교 시험의 어때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사관학교 준비는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할 때는 어때 이제 화법하고 작문 문법 이런 부분들을 먼저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 했었는데 올해는 좀 포인트로 두고 있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의 압박을 가지고서 실전 문제 좀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실전적으로 풀어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 내가 그 시간에 풀 때 생각했던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이제 찍어서라도 맞을 수 있는 거, 우겨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찰도에 가겠습니다.
자, 경찰대는 여러분들 이제 경찰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경찰대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어휘어법이에요. 어휘어법이 9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는 거기 시간을 거의 다 할애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8문제, 7문제 다 틀려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도 어때요?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지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 없어졌으니까 정말 편하지 않겠냐. 60분인데 똑같은 60분인데 그건 맞아요. 일단 조금 이 문법적인 측면에 좀 편해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일단 시간은 같아요. 45문항이고 2점짜리 35에다가 3점짜리가 10문항 이렇게 됩니다. 45문항인데 수능은 45문항을 80분에 풀죠. 45문항을 60분에 풀어야 돼요. 경찰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빠른 판단력이죠. 그죠? 판단하고 바로 달려가야 돼요. 알겠죠? 머뭇거리가 이러면 안 되죠.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 시험이 요구하는 거 뭐냐면 빠르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짚어낼 수 있는 거. 이걸 요구하는 건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가 문학으로 됐다. 출제 경향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편차가 엄청 심해요. 정말로 심해요. 어떤 거는 뭐냐면 생각도 안 하고 어때요? 지문 안 읽고도 막 보여요. 그런데 어떤 애는 어때요? 연결해도 잘 안 잡혀요.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선택지의 편차. 그러니까 문제하고 문제와 문제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선택지는 아주 짧아요. 선택지가 아주 짧아가지고 거의 약간 내신 스타일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쉬운 지문과 난이도 높고 낮은 문제가 막 혼재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애들이 시험 봤을 때 경찰대 한 5, 6년 전까지 쭉 제가 했으니까 그때 보면은 지문 안 읽고 그냥 선택지만 보고 어때요? 바로 푼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문학 텍스트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서 어때요? 일단 빠르게 시간을 줄여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독서나 이런 데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문학에서 잘 알고 있는 작품 또는 학교에서 배웠던 문제 좀 더 빠르게 읽어서 시간 확보하는 거. 요것이 포인트가 될 거다. 그리고 틀려도 되니까 일단 어때요? 잡아내야 돼요. 나머지 있는 선택지를. 선택지 전체를 그러니까 지문 전체를 포기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쉬운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연습하시고 자, 수능과 동일한 문제 구성이고 5까다로운 선택지 이렇게 돼 있는데 수능과 동일하진 않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문제 구성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거는 일단 닮아가려고 노력을 한 거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작년에도 해봤지만 어제 다시 한번 이거 하면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푸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숨쉬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뭐냐면 이게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넘기면서 풀기 때문에 이건 조금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관학교보다는 어때요? 경찰대는 이렇긴 한데 문제 자체가 좀 뻑뻑하긴 해요. 사실 시간 내 풀기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휘어법, 그러니까 옛날에 어휘어법하고 여기 나왔던 게 사라졌느냐? 그러니까 화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사라졌느냐?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보시면 1번에서 5번은 독서 언어에 관한 지문이에요. 두 번째는 매체에 관한 거예요. 독서 지문이긴 한데 둘 다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찰대는 뭐냐면 자, 언어 하는 친구들 여기 배려해 줬잖아. 매체 하는 친구들 배려해 줬잖아. 너희들도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독서 언어와 관련된 지문이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지? 지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요 배열에 있는 언어 지문, 그 다음에 매체 지문, 요거를 조금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서는 뭐 따로 매체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언어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연습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현대시부터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을 보게 되면 고전소설 만목사 저폭이죠. 김시습의 작품인데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사실은. 애들이 다 아는 작품이고 옛날에도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화우 맷버들 상서별곡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금방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9에서 13번하고 그 다음 어때요? 거기 나와 있는 장난감도시, 현대소설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사평역에서는 옛날에 나왔던 익숙한 작품인데 나머지는 아니에요, 또. 그리고 바다투는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런데 단단한 고유는 또 나오지 안 배운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푸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형식 자체가 수능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다 풀고 가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최소한 한 10년 정도의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훨씬 나아요. 10년 전 문제를 가져다가 여기다 지금 제가 줬다. 변별이 따로 없어요. 똑같아요. 10년 전에도 이랬나요? 네. 5년 전에도 그랬나요? 네. 정말 안 변해요. 정말 특이해요. 경찰대 문제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냐면 정말 안 변하고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약간의 어떤 그런 그 정제된 부분들은 존재해요. 나머지 보시죠. 독서에 이제 4지문이 나오는데 독서넷, 그 다음에 저 2개 빼놓고 나면 4개 이제 배열을 보여주죠. 그래서 독서 지문을 보게 되면 어때요? 플라톤의 사유, 신뢰투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문제를 풀어갈 때 쉬운 것부터 풀어야 돼요. 저는 꿈. 쉽겠죠? 플라톤 생각보다 쉬워요. 그 다음에 기술공학, 신뢰투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나중에.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할 때도 이 순서를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사실은. 만약에 이과 친구들이라면 어떤 건데 일단 기술이나 이쪽부터 빨리빨리 따라가야 될 거고 문과 친구들이라면 사회부터 빨리 따라갈 거고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 연습 자체가 어때 잘 돼 있으면 충분히 구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이제 어이어법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기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사실 이건 철저하게 글읽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에 맞춰서 풀 정도면 그래도 이 최상위권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엔딩까지 한번 풀어볼 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습은 항상 저는 똑같은 시험지 형태로 연습을 해요. A4를 안 하고 되도록이면 시험지 형태로 그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연습을 해야 낯설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수업을 안 듣더라도 연습하는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시험지 형태 그대로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능과 병행해서 준비하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냐면 병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평가원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것 자체가 다 연관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법을 열심히 하고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언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고 매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거 또 여러분들 때 기출문제 푸는 거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건 쉬워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이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일단 도움이 돼요. 그건 수능 특강이라든가 지금 수능하고 있는 건 제재로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시험 문제를 직접 풀어가는 데는 도움은 안 돼요.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걔네들은 선택지도 길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 문학 작품의 영역별 해법 익히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마시고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작품 우리가 지금 이 몇 개월 되지도 않는 2개월도 안 남은 시간에 어느 세월에 다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낯선 작품이건 뭐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찾아가는 경로죠. 그럼 모든 걸 다 보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래봤자 의미 없어요. 그렇게 공부해봤자 다른 거 나오면 어때요? 도움은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작품이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떤 순서대로 경로를 찾을 건지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연습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독서 지문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어떤 큰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5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한 문제 빼고는 어때요? 그냥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만이 가능하다. 안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절대 못 푼다. 정말이에요. 10지문을 60분에 풀라고 하게 되면 한 지문에 6분이거든요. 사람이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해요. 알겠죠?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로 읽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전체 구도를 읽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형을 통해서 어때요? 제거해 나가면서 풀었다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한다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형과 선택지 익히는 거.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안 바뀌어요. 계속 연습해야 되고 마지막 거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른 문제 해결 능력 그리는 거. 요거 시간의 압박을 견디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번에 이제 그 특강할 때는 되도록이면 옛날 기출 문제 좀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모두들 풀기를 싫어하지만 그건 이제 저도 이제 다 같이 풀었던 거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일단 메인을 삼을 거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에 관한 문제도 되도록이면 조금 더 준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병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